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소 어렵지만 미기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미기상을 연구하다 보면은 난류가 나오는데요. 이 난류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난류를 보다 쉽게 구분하고, 또한 그 난류의 종류를 규모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상사 이론이 도입되는데요. 이때 쓰는 상사 이론이 바로 모닝 오브커브 길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닝 오브커브 길이를 버킹엄 파이 정리라고 하는 차원 분석을 통해서 유도해보고, 게다가 그 모닝 오브커브 길이가 어떤 건지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봉 하트. 네, 그러면 미기상학 모닝 오버코프 길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난류라는 것은 자연적 난류하고 다이내믹한 난류가 있는데요. 자연적 난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력에 의해 생기는 것입니다. 여름철 대낮 혹은 봄철 대낮에 강한 햇빛이 지표로 내리쬐게 되면은 지표는 가열되는데요. 이때 가열된 공기는 부력을 얻어 상승하면서 생기는 난류가 바로 자연적 난류입니다. 두 번째, 다이내믹한 난류는 바로 부력이 아니라 상하층 바람 시야 때문에 생긴 것인데요. 공기라고 하는 것은 상과 충돌하면은 여기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위로 솟구쳐서 생기는데, 이때 위로 솟구치는 것이 바로 상승 기류입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공기 때문에 올라간 공기가 바로 또 난류를 작용하는데요. 우리는 이 난류를 기계적 난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난류의 종류를 자연적, 즉 부력 난류하고 역학적, 기계적 난류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모닝 오프코프 길이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거는 그냥 모닝이라는 사람과 오버코브라는 사람이, 즉 두 사람이 제안한 상사 이론인데요. 지표층에서의 평균 흐름, 그리고 난류의 특성이라는 것은 높이와 마찰 속도, 즉 유스타하고 지표면 열 플럭스, 게다가 부력 변수에 의존한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수평적으로 균질하고 그리고 정상 상태인 걸 가져가고 나서 운동장이랑 그 다음에 열적인 난류 플럭스는 높이에 따라서 일정하다고 가정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분자의 교환 아니면은 뭐 회전 효과는 전부 다 무시를 한 채 우리는 그냥 바람에 대한 연재 운동학적 플러스로 거칠게 하고 대기 경계증 꼭대기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모닝 오버코프 길이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네 가지에 대한 아까 봤던 독립 변수입니다. 높이라는 것은 Z, 마찰 속도는 U스타인데요. U스타라는 것은 에크만 방정식을 유도하기 전에 나오는 것인데 바로 KZ 곱하기 라운드 Z분의 라운드 U입니다. 즉 고도에 따른 바람 변화하고 고도 그리고 동점성 계수를 곱한 것이 바로 마찰 속도이고, 그 다음에는 운동학적 지표면 플럭스라는 것은 지표면 열 플럭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HO이고, 여기다가 운동학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표면 열 플럭스에다가 밀도를 나눈 값이 바로 G라는 것입니다. 부력 변수라는 것은 T0분의 G인데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T0분의 T 빼기 T0 곱하기 G라는 것으로 T는 공기의 온도, T0는 주변의 온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G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닝 오버코프 길이를 유도하기 전에 버킹엄 파이 정리를 쓸 것인데요. 제가 이걸 쓴 이유는 바로 차원 분석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연계에서는 모든 단위 같은 것은 다 차원이 다른데요. 우리는 이 차원을 다 하나로 공존시키기 위해서 차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원이라는 것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무차원으로 그냥 아예 통째로 모든 공통된 차원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킹엄 파이 정리를 통해서 무차원 변수를 얻을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m개의 독립 변수가 n개의 1차적 차원으로 포함할 때 이때 m 빼기 n개의 무차원 변수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차원, 즉 차원이 없다는 걸 말하고, 즉 우리가 아는 차원이라는 것은 3D, 4D, 2D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0D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차적 차원이라는 것은 온도 T, 길이 L, 시간 T, 질량 M으로 T의 2승, L의 2승이 아니라 그냥 단지 1승으로 해당되는 온도 그 자체, 길이 그 자체, 시간이 그 자체, 그리고 질량이 그 자체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 버킹엄 파이 정리는 아주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변수의 개수를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원기둥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다 속도, 즉 원기둥이 움직일 수 있는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원기둥이 갖고 있는 지름, 그리고 원기둥 통 자체 갖고 있는 무게 혹은 밀도하고 이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점성에 따른 점성 개수, 그리고 시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원기둥 자체가 있을 때 이 안에는 속도, 지름, 밀도, 점성 개수, 시간, 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6가지 변수라 해가지고 m은 6을 말하고, 이때 f라는 것은 f는 v, d, u, 로우, t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로우가 바로 점성 개수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변수의 차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이 원기둥 안에서 우리는 총 m은 6이라 알았는데요. 그러나 m은 6인데 여기서 m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 지름, 밀도, 점성 개수, 시간입니다.
이 변수 중에서 우리는 이 변수를 길이 L, 시간 T, 질량 M으로 각각 쪼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모든 변수 안에는 세 가지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차원은 n을 말하므로 변수는 m은 6, 차원은 n은 3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반복되는 변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유동 문제에서 1차적 차원이 모두 존재하고 있는데 서로 모두 독립적이고 두 개의 반복 변수 조합에도 다른 반복 차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아까 변수는 6개였고 차원은 3개였는데요. 속도라는 것은 곧 시간분의 거리이고 지름이라는 것은 그 길이 자체이므로 L 그대로 유지하고 밀도라고 하는 것은 지름의 3승분의 질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또 감마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M은 6, 변수는 6개, 차원은 3개, N은 3,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로 구분했기 때문에 감마는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까 봤던 그 키 변수를 가지고 나머지 변수들을 무차원 방정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지수함수, 즉 멱수로 표현할 것인데요. 감마를 이용해 가지고 ABC로 표현하겠습니다. 따라서 F는 이제 V, D, low 위에다가 A, B, C로 이제 몇 급수로 이제 표현해 줄 것이고 이것이 아까 봤던 힘 그리고 이거는 점성 계수 시간입니다. 모두 다 V와 D, low 즉 부피와 지름, 밀도로 세 개를 구분한 다음에 각각 다 A, B, C, D, E, F, G, H, I로 몇 급수로 표현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A, B부터 I까지는 아직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멱수입니다. 버킹엄 파일 정리를 통해서 구해보겠습니다. F라고 하는 것은 여기 V가 속도, D는 길이, low가 밀도인데요. F는 즉 힘이라는 것은 F는 M의 힘으로 M이라는 것은 질량 그리고 A는 가속도이기 때문에 질량은 그냥 M 그리고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컨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차원으로 표현하자면은 그대로 질량은 M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미터 그냥 L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컨드 제곱은 분모이기 때문에 T의 마이너스 2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M, L, T 마이너스 1승이 되겠고 그 다음에 L은 B 길이이기 때문에 L은 B가 되겠고 밀도라는 것은 L의 3승분의 M이므로 그대로 따와서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대로 이게 V고 L이고 로가 되는데요. 여기다가 A, B, C를 대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M 따로 L 따로 T 따로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각각 표현을 했고 여기서 여기 있는 멱수가 앞에 있는 MLT-2승과 같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C는 1이 되겠고 A 더하기 B 빼기 3C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C는 1이 나오고 A는 2 그 다음에 2를 통해서 대입하자면은 B는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A, B, C 값을 F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V의 제곱, D의 제곱, 로우의 1승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다시 파이로 둬서 나누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를 V의 제곱, D의 제곱, 로우의 제곱분의 1은 F라 해가지고 파이 1이라고 하는 파이 정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점성에 대한 것입니다. 점성이라 하는 것은 이거 다 똑같은데요. 점성이라는 것은 질량에다가 길이를 나누고 거기다가 가속도를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n분의 소문자 m 그리고 거기다가 세컨드 제곱을 넣은 값인데요. 그래서 우린 이거를 차원으로 표현하면은 질량 m은 그대로 m 그 다음에 미터가 분모이기 때문에 L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가속도이기 때문에 T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이걸 똑같이 V, D, low로 갖고 와서 구하자면은 F는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D가 1이 나오는데요. 이걸 대입하자면은 C 더하기 D 빼기 3F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D는 1, E는 1, 그 다음에 F가 1이 나와서 점성에 대한 파일 정리는 V의 1승, D의 1승, 그 다음에 low의 1승분의 점성 계수가 돼서 파이 2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시간 t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갖고 오자면은 t는 m분의 m의 g 더하기 h 빼기 3i승 그 다음에 a를 마이너스 g승 t 마이너스 3i승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m이 없기 때문에 g 더하기 h 빼기 3i는 0이 되고 마이너스 g는 1 마이너스 3i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 날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d만 남게 돼서 v의 마이너스 1승 d의 1승 그리고 로우는 0승이 돼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파이 3은 d분의 v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킹엄 파이 정리였고 우리는 이러한 버킹엄 파이 정리 속에서 차원을 분석하기 때문에 보다 다른 여러가지 차원을 쉽게 정리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봤던 상상 이론을 가지고 버킹엄 파이 정리를 이용하자면은 L은 이제 곧 K 곱하기 로우의 CP 분의 H 제로 곱하기 T 제로 분의 G가 되고 분자에는 마이너스 U 스타의 3승이 됩니다. 우리는 이 L이라는 것을 오프거프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길이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있는데요.
여기다가 절대값 쏘게 되면은 절대값 L은 지표면 부근의 뒤진 난류층의 두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L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어가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 길이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U⁻라는 것은 마찰 속도, 즉 다이나믹한 변수를 말하고 T0분의 G라는 것은 즉 자연 변수이고 여기 앞에 있는 것은 밀도에다가 CP, 그 다음에 HO를 곱한 값이라서 운동학적인 지표면 열 플럭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2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L 절대값은 역학난류층의 두께 그리고 역학난류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길을 통해서 안정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이 길을 통해서 안정도하고 L을 통해서 현재 난류가 뭐 부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뭐 기계인 것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감마를 주자면은 이러한 감마를 L분의 Z로 주자면은 우리는 이 감마를 통해서 안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Z가 고도이고 여기는 L 자체가 이제 오버커프 길이인데요. 만약에 Z가 L보다 작다면은 이것은 지표면 최하층을 말하고 시어가 크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고도가 낮으면은 이 낮은 고도에서는 시어가 중요한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Z가 더 크게 된다면은 이것은 이제 지표면 상층 그리고 뭐 대기 경계층의 상층이기 때문에 부력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금 더 쉽게 그림을 표현하자면은 L이 더 크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지표면 최하층이기 때문에 마찰력이 더 커지게 되고 시어 효과가 커지는 걸 말하고 반대로 Z가 더 크게 되면은 고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 더 높은 고도에서는 부력 효과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있는 감마를 통해 가지고 L분의 Z를 표현해 가지고 당시의 안정도를 판별함에 따라 현재 층에 있는 이 난류가 시어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뭐 부력 때문에 생긴 것인지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MO 이론 갖고 뭘 할 수 있을까요? 평균 풍속이랑 온유의 연직 분포에 따라서 MO 이론 적용하자면은 즉 다시 말해서 고도에 따른 풍향 변화하고 고도에 따른 온유 변화에다가 MO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두 가지의 공식을 다 무차원화 시켜가지고 L분의 Z 함수로 표현할 수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U⁻분의 KZ 곱하기 라운드 Z분의 라운드 U'은 무차원 발암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무차원 온이 경도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K는 0.4로 폰 카르만 상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MO 이론을 통해 가지고 뭐 장소나 안정도에 상관없이 연직 기울기는 이 두 가지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상층의 관측수가 없어도 연립적인 바람 프로파일하고 아니면 뭐 온이 프로파일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실제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닝 오브코프 길을 가지고 연직적인 바람 자료를 구해봤는데요. 거의 실제와 매우 잘 맞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점들이 바로 실제 값들이고 선이 아까 봤던 이러한 함수를 통해 그린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다 잘 맞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 직접적인 측정 자료가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아까 봤던 이러한 MO 이론을 통한 공식을 통해서 미계사학적인 정보를 예측하는데 매우 유용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닝 오프코프 길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구하지 못하는 층에 대한 뭐 바람장이나 온이장을 구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난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수 혹은 강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눈이 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눈 역시 지상에 있는 난류 때문에 구름이 발달하면서 내리는 것입니다. 난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시어하고 부력이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이런 눈 같은 거는 부력보다는 이제 바람 시어로 인해서 대류가 발생함에 따라 내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닝 오브커브 길을 가지고 지상 혹은 대기 경계층에 있는 난류의 규모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소 어려웠지만 이렇게 모닝 오브커브 길이를 버킹건 파이 정리를 통해 가지고 이동함에 따라 시어 난류와 부력 난류의 규모를 알아냄으로써 우리는 보다 더 쉽게 관측서가 없는 지점에 연직적인 바람 분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모닝 오브코프 길이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